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입니다. 네,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이상일 전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용인 사는 이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거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정치인들은 그러면 52시간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그런 거 없죠. 사실은 없다 생각하고 살고요. 저희 자영업자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월급은 국민들에게서 받는데 자영업자라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건 저희하고 함께 일하는 보좌진들의 경우는 참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도 참 따지기가 애매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 저도 제가 어제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초과하고 있더라고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나빠야지 뭐. 근데 이게 다 방법이 지금 이 돈을 준다고 해도 못 시킨다는 거거든요. 52시간 넘으면 돈을 주면서도 못 시키고 그냥 처벌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국회에서 그러니까 빨리 이 탄력 근로자에 대한 입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부정한 걸 조금씩이라도 채워나가야죠. 뭐 수정도 해가면서 김영란법도 그랬듯이 일단 취지는 좋으니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개선점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문자가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300인 이상입니다. 지금은. 자, 오늘 뉴스닥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거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아까 저희가 재벌들의 마약 이야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더니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것들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건 혹시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닙니까? 염려하는 문자들도 꽤 많이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방정호 TV조선 방성호 전 대표 이름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던데 무슨 얘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상한가 관련해서 사람이 아니라 언론사를 딱 올려야 되겠다. 한겨레 신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신 방정호 씨 관련한 건을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방정호 씨 지인으로부터 진술 확보 이런 내용이 팩트입니다. 이제 보도한 팩트인데 방정호 씨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고 사실무근, 사실무근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갑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소문 저도 엄청 들었어요. 소문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 사람이 그래서 은폐되고 보호받고 있다더라 오히려. 자 이제 사실을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서도록 용기를 내준 언론사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상한가는 혹시 이쪽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다라는 입장이든 아니면 이런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어가고 있다더라고 하는 보도든 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실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방정호 사장 전 대표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이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내놓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진짜로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선 좋은 보도 아니었는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씨 측으로서는 부담이고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그런 의혹 위에 살고 있느니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훨씬 낫죠.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재수사에 이미 돌입을 한 상태고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거죠. 연장해서.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이 이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앞으로 진상조사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할지 그다음에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특정을 해서 또 김학의 씨 사건 다 특정을 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라도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는 의지를 좀 밝혔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결국은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은 커 보여요. 그러나 이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잠깐 들어봤고 뉴스닥의 주제로 본론으로 가야 될 텐데
사실은 저희 PD가 저한테 오늘 와가지고 뉴스닥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뉴스닥 담당 PD가 두 분 모두 미리 전날 제출을 하시거든요. 저희한테 하한가 누구 뽑았습니다. 상한가 누구 뽑았습니다. 근데 상한가가 없다고 제출을 안 하셨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눈치껏 찾아봐도 없더라 이런 거죠. 아니 그래서 정치 말고도 예, 경제, 문화 뭐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예. 없어요. 또 뭐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칭찬해줄 상한가는 없더라. 뭐 이런 날도 있을 수도 있죠.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는 네, 거니까. 네. 하한가로 바로 가겠습니다. 씁쓸한 마음을 안고 하한가. 자, 박용진 의원은 누구? 저는 황교안 대표. 거기까지. 네. 이상일 전 의원은 누구? 하한가? 저는 청와대에 계시는 조남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인사수석. 플러스 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까지. 뭐 이렇게 참. 굴비 꿰듯이 다 깨놓고 이렇게 하세요. 사실은 대통령의 책임도 큽니다. 네. 다 그쪽 부분을 다 한 번에 아울러서 하한가 주시겠다. 자, 그럼 어떤 얘기부터? 오늘 마침 4.3 재보선 날이기도 하니까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박용진 의원 하한가부터 가보죠. 네.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아마 네. 지금도 그 선거 지역에 계실 것 같아요. 오늘까지 네, 그러겠죠. 열심히 선거운동 뭐 황교안 대표뿐 아니라 다 출동하셨더라고요. 다들 이제 총선 1년 전이기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총선의 바로미터이기 예. 때문에 뭐 다들 올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그걸 떠나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른바 경남 FC와 관련된 그 축구센터에 가서 음. 선거운동을 한 거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예. 그 문제는 경남 FC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말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그걸 듣고 아 그래요 하고 옷을 벗어서 선거운동복을 벗고 계속 유세를 하고 나중에 또 그걸 다시 입습니다. 예, 예. 예, 이런 모습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선거법 문제로 가지 않더라도 이것도 규칙입니다. 경기장에서의 규칙. 그리고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고지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게다가 서슬퍼런 공안 담당 출신, 또 법무부 장관 출신, 총리 출신의 그 황교안 대표가 예. 그냥 저기 동네 정치인들도 잘 안 하는 규칙 위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하면 아 알았습니다 하고 빠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그래서 규칙도 일종의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인데 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예. 근데 그런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게다가 총리 출신의 예.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규칙 위반을 그냥 해버렸다. 그리고 그 피해를 경남 FC가 2천만 원으로 두드러 맞고 있는 상황. 어제 확정이 됐죠. 예, 벌금 으로 가는 2천만 걸 원. 보면 참 씁쓸하고 관련해서 초반에 사과를 하지 않고 뭉개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몰랐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실망스럽고 아쉽다. 근데 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한국당 측에서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긴 막았는데 황 대표를 막지 않고 선거 운동원들만 일단 그 입장 때는 막았고 옷 벗는 것도 와서 이제 뭐라고 하길래 이 옷만 문제인 줄 알고 선거운동 복만 벗은 거다.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거죠. 황 대표는 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던데요. 아니 그 당대표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일 벌어지면 난 몰랐다. 아는 바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의 대표를 뭐 하려고 하세요? 그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게다가 본인이 거기 있었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후보보다도 황 대표가 더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 깨끗하게 정리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작은 규칙도 규칙인데 이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동안 잘해왔는데 노력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쓸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신 것에 대해서는 황교안답지 않다. 공안검사 출신답지 않다. 법조인 출신답지 않다. 네, 그 예. 규칙을 모르셨다니. 네. 이상일 전 의원. 예, 그 세세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뭐 아무리 공안검사 출신이라도 모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냥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뭐 그냥 약간 구차한 이야기보다는 깨끗이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았겠다. 몰랐더라도 설사 네, 몰랐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과도 좀 더 진솔하게 처음부터 했다면 나았을 거다. 근데 이제 경남 FC가 2천만 원 제재금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사실 이 경기장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행위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상식으로 봐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는 한국당의 다른 선거운동원들이 그 또 대표를 모시면서 선거운동하면서 네. 판단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잠깐 근데- 정치인들은 다 선거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네. 두 분은 네. 아세요? 이거 경기장 돈 내고 아니. 들어가는 유료 곳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 저희는 아셨어요? 저 같은 지역에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리가 없어서. 경기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기장뿐 아니라 네. 극장도 못 들어가고 돈 네, 내고 극장은- 들어가는 곳에는 가서 네. 선거운동하면 네. 안 된대요. 네, 극장은 뭐 저희들이 근데 상식적으로 예, 예. 그 더 싫어해요 사람들이 거기다 와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 시설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병원 가서 하면 안 되고 약국 가서 하면 안 돼요. 아. 예, 그 정해져 있어요 몇 군데. 그래서 어. 그런 데를 들어가지도 않지만 예, 예. 아니 들어가서 한다고 해보세요. 저 정신 나간 놈 왜 여기 왔나. 아파 죽겠는데 지금 병원에서. 오히려 역작용이 나는데 역효과. 저 유심히 봤거든요. 예, 영상을. 예. 그러면서 그 관중들이 황 대표나 그 저 후보자를 보면서 환호하느냐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철없는 꼬마애들이 와갖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런 사진 찍으니까 좋다고 그러시는데 반응 별로였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의혹이 앞서서 예.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 된 건데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의당도 똑같은 경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농구 이정미 경기장. 대표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영구 후보가 예. 프로농구 경기장 그러니까 창원 LG죠. 네. 그 경기장에 가서 또 뭐 5번 번호 달린 걸 머리띠 하고 선거 운동을 했죠. 이것도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인터뷰를 사실은,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정미 거기도 대표는 몰랐대요? 우리는 짧게 들어갔는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응원만 했고 네. 그 머리띠를 쓰고는 인증샷 찍은 다음에 다시 벗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선관위에서는 그것조차도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네. 이것도 똑같은 징계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경고 예. 조치를 내린다. 예. 두 예. 사람 양쪽 다 똑같은 행정 조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깨끗하게 뭐 구차하게 변명할 예. 이유 없이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뭐 우리 박영진 의원님이 한교안 대표를 하한가로 이렇게 꼽으셨는데 또 뭐 사실은 한교안 대표가 창원 FC 가서 그렇게 하신 거는 뭐 잘못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보지만 또 한국당의 대표가 돼서 지금 상당히 리더십을 좀 발휘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리더십이 더 확고하게 자리를 굳힐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이 뭐 다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되지만 리얼미터에서 한 2,500여 명 예. 여론조사를 어제 나왔죠 결과가. 잠깐만요. 거기서? 이거 발표를 네. 일주일 전 것까지 발표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조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네. 일주일 선거 운동일 일주일 아니요. 된 거는 그 발표. 지역의 여론조사가 대선 지지율 아니고 얘기하시는 아, 거예요? 예, 다른 거. 예,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뭐 깜짝 굉장히 놀랐어요. 상승세를 지금 예, 예. 보이고 있어서 예, 21% 정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를 하한가로 꼽기에는 좀 또 문제가 있다. 약간 오름세에 있다. 아니, 뭐 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박 의원님. 요 일 딱 벌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선거법은 애매하니까 예. 이거 적용돼도 막 이렇게 미미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딱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몰랐대잖아요. 아니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러는데도 아. 왜 했을까라고 처음에 하는. 몰랐더라도. 그래서 쿨 시스터즈 그 노래 있죠. 왜 그랬을까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 노래가 자꾸 떠오르는 이유가 오늘의 노래를. 저 양반 저렇게 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막 쭉쭉쭉 그 대선 네. 주자 지지도 1위 막 올라가고 좋은 일만 있을 텐데 굳이 저기서 꼬맹이들 몇 명하고 사진 찍으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판단 미스다. 네, 네. 그리고 아쉽더라고요. 정치는 스포츠에 개입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정치 개입이 축구 협회 차원에서 금지돼 있고 농구는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가지 마셔라. 이 얘기 하시고 싶으신 거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선거의 판세 분석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막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 풍향계, 정치판의 변화 어떤 것들 예상하세요? 2대 0일 수도 있고 1대 1일 수도 있고 뭐 이쪽 2대 0이냐 저쪽 2대 0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상일 의원? 예. 한국당이 2대 0으로 이긴다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죠. 지금 뭐 장관 인사에서도 예. 지금 뭐 낙마자가 2명이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타격을 받겠죠. 한국당은 지금 한국당의 제일 목표는 소위 현 정부에 대한 투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투쟁력을 훨씬 강화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한국당이 2대0으로 이긴다면 여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있죠. 50% 예. 반영되는 이것도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공수처 설치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나 1대1이라면 예. 뭐 사실은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전 비슷하게 하는 거고. 왜냐하면 원래 그렇죠. 통영이 네. 한국당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만약에 정의당이 창원 성산을 가져가고 예. 통영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대통령이 뭐 또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좀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1대1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대1로 내다보세요. 박용진 의원. 뭐 이럴 수 있죠. 창원 성산에서는 이제 정의당이 이기고요. 예. 단일 후보로. 그리고 통영에서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의 어떤 방향, 우리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내용 예. 제도를 밀고 나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일에 창원 성산은 이기고 통영은 뭐 자유한국당이 가져간다. 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눈여겨봐야 될 일이 교섭단체로 또다시 정의평화가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개혁 어떤 흐름에 더 큰 뒷힘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4개가 등극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만일에 진다 그 민주당으로서는 참 할 말이 없게 됐다. 예. 이래도 할 말이 있죠. 뭐냐면 예. 지금 먹는 쓴 약은 보약이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큰일 났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총선 1년 전이니까 지금 빨리 뭔가 정비할 다시 것 정비하자. 재정비를 해서 가자라고 이런 해서 분위기가 될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의문의 뭐 패배를 당하는 쪽이 더 이렇게 분발할 수 있는 그런 뭐 보약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패배할 경우에도 보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지만 여기서 패했다고 해서 막 총선도 좌절 이건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지금 뭐 2대0 이쪽 2대0 저쪽 2대0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 통영에선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아니 성산. 창원 성산. 창원 성산에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상일 전 의원 1대1 보셨잖아요. 박용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따 말하기가. 네, 뭐 결과는 지켜보죠. 말하기 곤란하신 분을 억지로 끌어내고 싶진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지요. 어제의 그 현장에서의 판세 분석은 뭐였냐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의당 이정미 선대위원장은 박빙으로 좀 위험합니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셨고 엄살 마케팅. 한국당 선대위원장은 박빙으로 우리가 우세합니다. 이러셨거든요. 요거는 또 과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 어떤 지금 전략을 쓰고 계시는 열세인 건지 쪽은 양측이. 이긴다고 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창원 성산 말씀하시는 창원 거죠? 성산 인터뷰했어요. 권영길 대표하고 사적으로 매우 이제 친한 관계라서 제가 왜 가셨어요? 그랬어요. 왜 가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얼마나 곤란해지는지를 걱정한 거죠, 저는. 왜냐하면 손석형 민중당 후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민중당 세력들도 권영길 대표한테는 똑같은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민주노총을 만들 때도 같이 했던 사람, 민주노동당 만들 때 같이 했던 사람인데 거기 있는데 여영국을 지지한다고 정의당 당원도 아니에요. 권영길 후보가. 권영길 대표가.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정의당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숨을 푹 쉬시면서 걱정되고 위험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미 대표가 얘기한 결집, 보수의 결집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정한 흐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기대에 굉장히 국정 운영에 못 미치니까. 게다가 창원 성산에서 지금 여영국 후보는 지금 권영길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권영길 전 의원이나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그 정도 무게가 안 되거든요. 똑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의당은 불안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당이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외의 결과로 2대0이 나올 수도 있죠. 한국당이 두 곳을 다 이기는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상일 전 의원의 하한가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아마 통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하한가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 정부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매번 왜 이렇게 낙마자가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나 실망스러운 분들을 장관급으로 내놓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국민 눈에 안 차는 후보? 예, 아니 이번에 7분이 나왔는데 정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힘이 없고 좀 빽이 없는 만만한 관료 출신, 교수 출신만 2명 지금 탈락시켰는데. 아, 빽이 없어서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던 분, 관료 출신이에요. 최정호. 그다음에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였던 분, 조동호. 교수 출신입니다. 아니 뭐 이 정부에 특별히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물론 그분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스 베버가 말이죠. 정치인에게는 신념과 책임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예. 문재인 대통령 신념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정말 책임 윤리는 부족해 보여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 책임감 이제 느껴야죠. 인사수석, 민정수석.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이 2분만 이제 남았어요. 수석이 다 나가고 이 2분만 남았는데 그동안 인사 실패 사례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대통령께 보좌를 잘못해서 누를 끼쳤습니다.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해야죠. 대통령과 정리를 하셔야죠. 게다가 이런 참사가 났는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건지 국민의 염장을 지르겠다는 건지 몰라도 하신 말씀 봐요. 아니 두 수석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 조동호 장관 후보자 그 아들들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집 세 채 가진 게 그게 무슨 흠이냐. 뭐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장관으로 추천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대체 국민의 어떤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구나. 민심을 읽지 못하는 여당 내에서도 그 국민소통수석의 그 말에 대해서 참 지금 선거도 있는데 너무 한심하다고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책임의식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당 의원의 답변 들어보죠. 저도 뭐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 장관으로서는 별론데 장인으로서는 괜찮은. 그래서 뭐 딸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월세도 주는 이런 모습은 참 어떻게 디펜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이제 자진 사퇴의 길을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국, 조현옥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가는데 처음에는 후보자들 뭐 철회해라, 임명 철회해라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박영선, 김현철도 해야 된다. 그리고 나가고 조국도 나갑니다. 그런데 저 옛날에 옛날 얘기 들어보셨죠?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나쁜 호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떡 하나 달라고 2개 달라고 하다가 이제 손 잘라먹고 발 잘라먹고 이렇게 할머니를 잡아먹는 호랑이, 나쁜 호랑이. 야당이 지금 나쁜 호랑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 들어주면 또 그다음 또 그다음 요구할 그래서 거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정리하고 이제 나가고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이게 좀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조국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다가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곧 대통령 사과하라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지금 그 정쟁을 위한 정쟁몰이로 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야당의 지적이 적절한 것도 있지만 또 과한 것도 있다. 도를 지나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30초 남았는데 두 분 한 번씩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럴 때쯤 사과하시면요. 국민들이 오히려 박수 보낼 수 있어요. 대통령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좋고요.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글자가 뭡니까? 춘풍추상이에요. 청와대 액자 다 걸려 있어요. 남들한테는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자기한테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가을서리처럼 매섭게. 근데 이거 걸어놓고 행동은 정반대예요.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남한테는 너무 혹독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한때 탄핵까지 운운했었던 제1야당입니다. 웃기지도 않았어. 그 얘기 처음 들을 때는 왜들 저러시냐 했는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가 정쟁을 위한 제1야당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도 이제 없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의 야당의 역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골라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한가문으로도 뜨거웠습니다. 뉴스다.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